주문 알림이 뜰 때마다 주방을 긴장하게 만든다는 그 손님. 진상으로 그 손님에 대한 정보가 공유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응대하는 게 좀 힘들죠. 지난 10월 그 손님의 전화를 처음 받았다는 치킨집 사장 민환 씨.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네. 미시에서 머리카락 나거든요. 혹시 제가 이거 사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사진 없어요. 목소리가 왜 이래요? 원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소리를 내려 깔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여보세요? 예. 말도 똑바로 하라고 마. 진짜 죄송합니다 맞는 거 아니야? 아까 사과드리고 죄송하다고 하고. 아 기다려. 너 진짜 얼굴 보고 후회하지 마라. 엄마 맨날 가부신다 진짜. 난데없이 욕을 퍼붓던 그는 잠시 뒤 분노에 가득 찬 상태로 가게에 직접 찾아왔답니다. 환불을 해준다고 했는데도 계속 가게 앞에 찾아와갖고 싸우자 계속 욕하고 있는 거예요. 멱살 잡고 때리려는 신용하고 먼저 때려갖고 저도 같이 싸웠습니다. 남자의 시비로 싸움은 시작됐지만 결국 옷이 찢어진 채로 달아났다는 그는 20대 초반의 백 씨. 머리카락부터 나사까지 이물질의 종류도 사연도 가게마다 제각각이지만 수억이 넘어 이어지는 레파토리는 같았습니다. 목소리는 이 사람이 맞아요? 약간 깍두기인가 이런 느낌이. 생활하시는 분 같았어요. 뭐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를 열청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계속 전화를 하시면서 저한테 애기야 거리면서 전화가 달라. 그때 당시에 그냥 전화 받는 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처음엔 머리카락 나왔다 하시길래 그냥 환불을 좀 지려드렸어요. 아 지금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네, 5번인가? 비상식적인 그의 환불 요청에 참다 못한 상인은 이물질 사진을 보내달라 했다는데요. 이게 나무 조각이라고 손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추장 제육볶음을 먹다 발견했다는 의문의 나무 조각. 그게 왜 거기서 나왔는지도 의아했지만 입이 살짝 한번 씹어가지고 이물질을 보내줬는데 보통 우리 가게에서 나올 만한 게 아니었는데 나올 수 없다라는 게 이런 게 나왔대요. 아까 그 그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게 참 무슨 기막힌 우연인지 각각 다른 가게에서 발견됐다며 그가 보내온 이물질 사진은 크기도 모양도 일치했습니다. 대체 이러는 이유가 뭔지 우린 그가 산다는 빌라로 향했는데요. 늦은 밤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들어옵니다. 저 배달 갔어? 저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 SBS에서 왔는데요. 혹시 배달하시는 건가요? 몇 톤? 요? 직접 건네시는 거예요? 백 씨가 또 음식을 주문한 모양인데요. 가지고 들어갔나 보다 벌써. 이제 그의 얘기를 들어볼 차례. 계십니까? 의외로 쉽게 문이 열렸습니다. 혹시 여기 씨라고 죽겠어요, 저도. 늘 옆집으로 음식을 시킨 뒤 가져간다는 백 씨는 요 주위 이웃이랍니다. 지금 소리 지르는 다 모르는 분들가지고 그냥 보증금 날리고 한대가 날리고 너무 못 살겠어. 나는 계속 궁금한. 빌라 주민 사이에서도 기피 대상이라는 백 씨를 이번엔 진짜 만나봐야겠습니다. 계세요. 저희 SBS에서 왔습니다. 문을 박차고 나온 그는 대화 내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이물질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말 같은 소리를 해. 뭐야? 그런 거 말 같은 소리를 하라고. 증거가 있어?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뭐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음식에서 나오지 어디서 나와. 어떤 음식에서? 모르는 거요. 아니 어떤 음식에서? 그건 어떤 음식에서 나와. 제육볶음에서 나오지 마. 이거 햄버거에서 나왔다고 보낸 사진인데. 모르는 거. 야, 정신 차려. 네가 왜 물어보니? 야, 주문 취소를 왜 하시는 거야? 기다려. 그저 모르쇠로 일관하며 욕을 내뱉는 백 씨. 잠시 뒤 경찰이 도착하면서 대화는 중단됐는데요. 수고하셨나요? 이렇게 오신 거예요? SBS 궁금한 이야기 Y 제작팀이고요. 관련해서 제보가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출동한 경찰 역시 백 씨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싸우는 것 때문에 친구 들어와서 나간 적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저가 뭐 사건 한 적도 땡 때문에 넣은 거 사건 한 적도 있고. 놀랍게도 그는 2년 전 상인들을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지난해 출소한 전과자였습니다. 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수소문 끝에 피해자였다는 장 사장을 만났습니다. 저도 이제 이 장사해서 뭐 16년 이렇게 했는데 그런 손님은 없어요. 이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가게로 왔어요. 아 실제로 여기 가게로 왔어요? 왔더라고요. 아저씨예요? 전화 받은 사람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지금과 똑같은 수법이었습니다. 막무가내로 환불을 요구하더니 가게를 찾아왔다는 백 씨. 말릴 틈도 없이 무차별적인 공격이 시작됐는데요. 당시 환갑을 넘긴 장 사장은 키 180cm의 20대 백 씨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공격성은 음식점 상인들만을 향한 게 아니랍니다. SBS에서 하는데요. 네, 이분이요? 여기 자주 오죠. 저 막 밀치고 폭행했어요, 저한테. 근데 여기 들어와서 물건 안 사고 당연하게 전자레인지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 이거 혹시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 아줌마 뭐야? 하더니 밀치고 이렇게 밀치고. 네, 일방적인 폭행을 한 거죠. 이분 근무자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몇 명이 그만 둔 상태였고 그분 때문에 얼굴에 침을 뱉어가지고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요? 그를 다시 마주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계세요. 아, 이 사람 좀 유명해가지고 또 떨리네. 그는 과거 백 씨의 이웃이었는데요. 복도에 나와가지고 딱 열고 소리를 막 들어가요. 2시간에 한 번꼴 뭐를 기억이 떠오고 막 따라오라고 막 여기 가서 맞짱 한번 뜨자고 막 어디 갔어요? 이렇게 여기 없는데 가서 맞짱 한번 뜨자. 여기 주차장 가서? 네. 머리를 으깨버리겠다. 그래서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막 다른 사람들도 그러고 막. 그 사람 여기 있을 때는 이 주변이 경찰차가 끊이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경찰이 아무리 와도 소용은 없었습니다. 동종 전과로 1년 2개월을 복역했지만 출소 후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백 씨. 수소문 끝에 만난 백 씨의 친구들은 그의 어린 시절도 마찬가지였다고 기억합니다. 화를 주지 못했어. 화를 말하는 언행도 그렇고 부모님 제일 많이 했죠. 뭐 너네 엄마 뭐 발사했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냥 뭐 시카야 되고 찾아온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 저희한테. 무조건 저희는 걔보다 아래여야 된다. 그런 생각이 너무 심했어요. 걔를 좋아하는 모습은 없었죠. 열등감과 분노로 가득했다는 그의 학창 시절. 특히 입에 담기도 어려운 폭언을 분이 풀릴 때까지 내뱉었다는데요. 담임 선생님에게도 그는 감당하기 어려운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거나 뭘 시켜도 하기 싫다고 한다거나 적응하는 게 좀 어려워 보이긴 했었습니다. 사회 통념상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다라는 거는 아는 친구겠죠? 네, 문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친구는 아니었기 때문에. 도대체 뭐가 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를 다시 만나봐야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이 또 벌어진 모양입니다. 오지 마세요. 야, 정신 차리라고. 야, 뭐? 아빠 있는데 이럴 거야? 너네 하지 말라지. 그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년 남성은 다름 아닌 백 씨의 아버지였는데요. 이러는 이유가 뭐예요? 문제가 있었고 문제가 있었으면 좀 해결 경찰이 해결하겠죠. 경찰도 여러 번 출동을 했었어요. 알겠어. 무슨 말씀인지 일단 알겠고 잠깐만요. 잠깐만 주세요. 취재할 일까진 아닌 것 같다면서 아들을 잘 타일로 보겠다며 돌아가던 그때였습니다. 어지라고 진짜 버리면 어지라고. 제작진을 향해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달려오는 백 씨. 카메라 야, 너 애가리
그는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는데요. 여보세요? 뭐하냐? 네, 여기 경찰서죠. 좀 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은 일단락됐습니다.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두 분이서 대화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 예. 흥분 네, 그런 상태가. 상황은 편의점에서 앞에서 조용히 얘기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조금 진정된 상태라는 백 씨. 여보세요? 오늘은 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셨던 거예요? 야, 왜 우리 우린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화 좀 해봐요, 우리. 이렇게 호흡을 좀 가다듬고. 너 외국인이야? 생긴 건 인도에서 낙타탈 것 같이 생겨가지고 무슨 야, 너 맞고 싶어서 그러냐? 합의 맞고 싶어? 또 끊었다. 여전히 그와는 아무 말도 통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며칠 뒤 저쪽으로. 우리에게 온 뜻밖의 연락. 백 씨의 아버지였습니다. 2살은 3살이나 알테는 애가 아니고 쟤들 키우는 사람 제가 일을 해야 되니까 장거리를 좀 많이 다녔거든요. 지금 가게 주고 한 달에 거의 300원 썼습니다. 언제부터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그랬던 거.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지. 넘쳐나다 문제였죠. 혼자 되고 애들 나름 최선을 다해서 키웠는데요. 저러고 있으니 내가 환장하는 거지. 남들과 다른 환경에 부족함 없이 키우려 노력했답니다. 하지만 그게 독이 되어 돌아올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어느 날 음식을 시켰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왜너 저 아저씨한테 왜 그래 그랬는데 음식을 다 안 맞았다고. 근데 이미 먹었어. 재미를 붙여. 지 마음대로 막 장난치니까 다 들어주는 거지. 어렸을 때 이제 올라가면 이제 난 이런 사람이야. 날 두서원이다. 자기를 무시를 조금이라도 하고 그러면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내에서도 방에 있는 애들 싸웠고 얼마나 있는데 주택을 받았어. 자기 말에 사과하고 요구를 들어주는 상인들의 모습에 백 씨는 우월감을 느꼈을까. 경험이 반복될수록 공격성도 커졌다는데요. 전문가는 그가 몹시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센 척하는 거죠. 지금 양상을 보면 다 센 척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타인의 마음에 대해서 공감을 하려고 하는 느낌이 1도 없어요. 상대방은 상당히 힘들어하고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이게 편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일정 부분의 악의성마저 동반되게 되면 우리가 사이코패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성격 형성 자체가 그런 식으로 형성되어 버린 걸로 보여져요. 징역을 살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지금도 반복하고 있다는 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현재 상인들은 그를 협박과 사기,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하려고 했다라면 분명히 사기가 성립하는 건 맞고요. 여러 가지 폭력적인 상황에 해당하는 범죄들도 다 추가로 성립을 할 수 있죠. 출소한 이후에 3년 이내에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음이라고 해서 그 죄가 정한 형기 장기 2배까지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형량이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2배를 가중하기 때문에 20년 이하의 징역의 범위에서 판단을 하죠. 상인들의 피해 상황을 이제 알게 됐다는 아버지는 아들을 대신해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버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본인한테 직접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정신적으로 상태가 안 좋은 애는 분명히 그래서 저도 직접 상담도 받고 했거든요. 아직은 그 뭐 병원은 가보겠다고 얘기는. 네, 저 아버님 얘기는 했어요. 근데 알았다고 했으니까 시간 날 때 한번 가자.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더 해볼 테니까 또 갔다 나와서도 또 그짓하면 또 들어갔다 나오는 거지 뭐. 아버지가 대신 사과하면서 아들의 치료를 약속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저지른 일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겁니다. 백 씨는 과거보다 훨씬 혹독한 죗값을 치르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백 씨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는 온전히 그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